자, 우리가 통계역학에서의 가장 주요한 개념인 파티션 펑션, 볼츠만 팩터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연력학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노토닉 아이디얼 케이스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은 양자역학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제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형태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갖는 평균 에너지, 모노토닉 아이디얼 케이스 1몰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시스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가질 수 있는 평균 에너지,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RT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아이디얼 케이스와 에너지를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힛 커패시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비열이에요. 비열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잠깐 여기서 연력학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물리학 1에서 다뤘을 것이고 아마 3학년이 되면은 연력학 강의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직역도 보게 될 그러한 수치에서 아마도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U라고 다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E하고 U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를 U라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변화는 열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도 드나들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열과 일의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변화와 시스템이 한 일, 이 차이로부터 이 시스템 내부에 축적되거나 줄어드는, 즉 시스템이 변화된 에너지를 기술할 수 있다. 연력학의 법칙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Q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는 T와 V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에서 정리했던 형태대로 T로 편입을 하고 dt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w 1은 우리가 PV5만 고려를 해요. 가스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P, 자, 압력이 돼야 되니까 큰 P자로 써야 되겠네요. 자,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 여기에 PV5 웍이 되겠죠. 그래서 이 DU는 이렇게 쓸 수 있고 1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을 만약에 V가 컨스턴트한 볼륨 체인지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볼륨 체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EQ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dt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볼륨이 컨스턴트하다 그랬으니까 볼륨을 컨스턴트하게 가정했다. 이 내용을 덧붙여주고, 자, 이것은, 자, 온도 1도당 1 0 0 0 0 k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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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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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kJ
열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열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열의 개념입니다. 비열이고 볼륨이 일정한 상태를 가정했으니까 비열 중에서도 정적 비열, 그러니까 컨스턴트 볼륨,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소메트릭 스페시픽 힙 커패시티가 되겠어요. 자, 이 비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식은 이거예요. 지금 비열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커패시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열은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볼륨이 일정한 상태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열은 에너지를 T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U는 E와 같다고 했어요. 비열, 그럼 시스템들이 에너지가 막 다르단 말이에요.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열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요 평균값, 평균 비열, 그러니까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평균 비열을 구하는 거고 1몰당, 시스템이 1몰짜리 시스템을 다룬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비열을 구하려면은 비열은 여기서 보다시피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하면은 비열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볼륨 일정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열도 여기서도 T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T분의 이 에너지값, 평균 에너지 값을 미분해주면은 평균 비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비열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죠? 2분의 3 RT를 구해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T로 미분해주면 남는 것은 2분의 3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1몰당 비열은 2분의 3R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티션 펑션의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 없이 파티션 펑션에 대한 정보로부터 출발해서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평균 비열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라고 했지만은 계산만 조금 복잡해졌지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를 다뤘단 말이에요. 다이어토믹 아이디얼 가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모노토믹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일단 파티션 펑션이 주어졌고 이 파티션 펑션을 가공을 해서 에너지도 구하고 비열도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이어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전개하면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필요한 것은 단지 이 다이어토믹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도 있고 로테이셔널 에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의 형태가 복잡해져요.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만 있으니까 그 파티션 펑션도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분포에 대한 볼츠만 팩터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다이아토믹이면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수 있고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볼츠만 팩터가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볼츠만 팩터들 쫙 시리즈가 있을 거고 또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볼츠만 팩터의 시리즈가 또 쫙 있을 테고 로테이셔널 에너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볼츠만 팩터의 시리즈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모션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들이 다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션 펑션의 형태가 훨씬 더 복잡해질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값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한 볼트먼 팩터의 총합인데, 즉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다양하면 볼트먼 팩터의 어떤 라이브러리도 다양하고 이것들을 다 모아놓는 게 파티션 펑션이란 말이에요.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비해서 다이아토믹 가스는 여러 가지 모션들이 있으니까 파티션 펑션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파티션 펑션은 볼트먼 팩터의 총합이고, 그렇다면은 에너지의 자유도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레벨이 많아지면 파티션 펑션의 형태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즉 가스에서도 그 서브 모션, 가스 몰리큘이 가질 수 있는 모션들, 에너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많아지면 파티션 펑션도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어떤 개념만 일단은 가지고 가시고, 가스 몰리큘들에 대한 모션별의 파티션 펑션이라든지 그로부터 토탈 파티션 펑션에 대한 그 유도 과정은 이 챕터의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종류, 에너지 레벨과 어떤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파티션 펑션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만 살짝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에너지와 비열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파티션 펑션이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파티션 펑션이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주로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을 고려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다이아토믹에서는 에너지가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세 가지가 고려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티션 펑션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일단 이 형태만 보고 나도 여러분들이 좀 질려요. 아, 갑자기 더 이상 이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복잡한 형태에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다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형태가 복잡해졌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형태를 품고 있어요. 여기에 품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런 형태들이 덧붙여졌어요. 그리고 이 n의 대승으로 나눠주는 게 공통적이죠. 이런 형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런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에 의한 이 에너지 변화에 의한 볼트먼 팩터들의 합에 의해 결정되는 파티션 펑션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로테이셔널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즉 로테이셔널 에너지나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가 여러 단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볼트먼 팩터들,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파티션 펑션의 요소들이 더 곱해져 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셔널 이너셔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 누는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 이런 개념들입니다. 일단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파티션 펑션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평균 에너지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1몰이라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할 때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 나중에 1몰 당일 때는 요 파티클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과 같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은 요 형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취한 다음에 벨타로 미분만, 편미분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시저는 여기서 로그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벨타로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건 똑같아요. 원앙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형태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계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계산도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렇지만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써보세요. 약간 번거로울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벨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벨타가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에 주목해서 나머지 개수들은 뭐 없앨 건 없애고 그런 식으로 미분을 해주면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계산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연습 문제 17.2에 또 제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풀이 과정과 같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형태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여기하고 똑같죠.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우리가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레벨들만 파티션 펑션에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구해졌었죠. 그러니까 이 모션은 트랜스레이셔널 모션에 의해서 다이아토믹이긴 하지만 어쨌든 몰리큘들의 운동에 의한 트랜스레이셔널 모션에 의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로테이션의 에너지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로테이셔널 파트에서부터 이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 레벨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파티션 펑션이 요소가 있겠죠.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균 에너지 값의 기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같은 경우는 트랜스레이셔널 파트만 에너지의 요소로 구성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가 되니까 트랜스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이러한 요소들이 에너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티션 펑션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그렇지만 이 파티션 펑션은 또 이런 형태를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양자역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어디 이렇게 뭐 빈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자, 뭐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도착을 해볼 것이고 어쨌든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 가스 몰리큘의 모션별 에너지 요소들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러한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요것도 비열을 한번 구해볼까요? 정적 비열을 구해보면은 자, 비열은 에너지를 T로 미분만 하면 되니까 에너지 형태 구해져 있으니까 T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요 계산은 자, 요 앞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앞부분은 2분의 3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모션에 의한 비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모션에 의한 비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t하고는 무관한 콘스탄트니까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t로 바로 미분하기가 힘드니까 베타인데 베타가 t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써보면 베타는 kb t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kt분의 1을 대입하면은 그냥 t로 미분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 요 부분 미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이러한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미분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베타고 t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미분해 주자는 거죠. 여기를 베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베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 여기 라운드 t였는데 요거 이렇게 한번 써주면은 요거 상쇄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요 형태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계산이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역시 못할 계산은 아니에요. 수고 모을 뿐이지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2분의 5r에다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책에 연습 문제 17.3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이나 결론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쓸 게 좀 많아서 고달픈 뿐이지 어렵거나 뭐 아주 복잡한 계산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노토닉 아이디얼 가스든 다이아토닉 아이디얼 가스든 파티션 펑션의 형태만 알고 있으면은 시스템이 갖는 평균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 식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리고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심지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애톰들이, 가스 몰리큘들이 갖는 에너지의 모션, 그 모션에 따른 에너지 기여분도 알 수가 있더라. 모노토닉 아이디얼 가스 같은 경우는 트랜스레이션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해졌죠. 비교를 해보면 다이아토닉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트랜스레이션 에너지,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에너지,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에너지들을 다 구할 수가 있고, 비열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션들의 기여분들을 다 나눠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을 기존의 연력학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대표값들, 평균값들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봤는데, 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나니까 미시적으로 가스 몰리큘 하나하나의 어떤 그 모션에 대한 에너지까지도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장점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지 뭐 이런 게 전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시할 거예요.
파티션 펑션 형태를 알아야 이게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왜 파티션 펑션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뭐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파티션 펑션의 이러한 형태들을 양자역학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다 됐죠. 양자역학으로부터 출발해서 파티션 펑션을 거쳐서 연력학까지 연계를 시켜놓고 보니까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에 관계된 그 운동들을 미시적 관점에서까지 분석이 가능한 일련의 어떤 체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통계역학을 왜 하느냐, 왜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메리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몇 가지를 좀 더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소개를 했던 이러한 가스 몰리큘들의 운동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